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쇼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두 분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가 정치자분들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 행정을 하겠다는 분들, 또 국민들 앞에 나서서 인기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일기장을 한 번씩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드린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홍문표 사무총장이 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얼굴이자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한 추잡한 행동을 잠시라도 함께 있었던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이제 이게 홍문표 사무총장의 이야기인데요. 홍준표 대표와 별로 그렇게 말씀의 톤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겁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칭찬했던 사람이다. 전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특별 사면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홍문표, 홍준표 자꾸 이름이 헷갈리는데요. 홍문표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두 분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해야 될 내용입니까? 그건 오버하는 거고요. 예. 훨씬 오버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이제 정권을 향해서 관역을 맞춰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안희정 전 지사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주 그런 개인적인 일이었고 그것이 이제 공적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파문이 커진 것을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 긁고 넘어지는 것은 이건 정말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홍준표 대표만큼이나 저는 지금 흐름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만 이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이것도 이제 미투 운동과는 이제 좀 결이 다릅니다. 네.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최근 일고 있는 그 전처와의 문제. 예. 그다음에 내연녀를 공주시의 기초의원으로 비례로 공천을 해서 당선시킨 내연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나. 또 두 번째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와의 관계거든요. 네. 사실 안희정 전 지사와 박수현 전 대변인은 굉장히 긴밀한 사이고 두 사람은 친구이고 이번에도 박수현 의원은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 안희정 지사의 안희정 지사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깨동무를 걸고 찍은 사진을 게재할 정도로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바로 이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야 너는 검찰에서 조사받아라. 나는 계속 선거운동하게 이게 맞는 것인지. 네. 또 지금 여성 문제와도 맞물려가지고 계속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저는 당에도 굉장한 누를 끼치고 있다. 당에도. 또 지금 검찰도 조사를 받을 상황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도 걸립니다.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한테도 또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야당의 공세에 필명가 될 경우에는 유교산 지방선거의 충청권이라는 화두가 될 수가 있는 문제예요.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일단 안희정의 친구, 안희정이 저렇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한다는 것은 친구가 아니다. 대변인의 자세가 아니다. 내가 사퇴를 하면서 선당구사 당을 해서 내가 함께 아픔을 나누겠다. 그리고 그것이 충청도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하면 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옳다고 보고 그렇게 한다고 난 다음에 전처 문제라든지 내연이 문제를 정리를 한 것이 맞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무슨 덫에 내가 걸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공방이 펼치다 보니까 이 듣는 저도 지겨운데 충청권은 어떨까요? 저는 박수현 전 대변인이 왜 이렇게 방향을 끌고 가는지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사퇴하는 것이 당에서도 사퇴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퇴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노동일 교수님. 글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처신을 했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개인에게 더 이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맞지만.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결국 아까 이게 무슨 성추행 관련 보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범죄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요. 단순히 어떤 가정사, 개인사, 도덕적인 문제죠. 이게 이렇게 당내에서 일종의 네거티브가 되는 건데 만약 박수현 그 예비 후보의 말처럼
이건 지금 당내 경쟁자가 지금 그렇게 당내 경쟁자 편에 있는 사람이 예. 그런 폭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 사퇴를 한다면 예. 그건 당내 경쟁자가 원하던 바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잠시 조 교수님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오모 씨라고 하는 분이 네. 당내 경쟁자 편에 있는 건 확인이 된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같이 정치를 했던 분이니까 여기 캠프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느 쪽에 어느 쪽 후보의 캠프에 있다든지 네. 그쪽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네. 편에 있는 저는 과거 한 10여 년, 네. 7, 8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네.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것도 잘못해버리면은 그렇죠. 상대 후보에 의해서 이거를 이게 정치 공약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수현 전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벌써 아니, 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박수현 대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지금 아니란 말씀을. 그리고 그거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그 폭로한 사람도 결국 민주당 원 아닙니까? 예. 민주당에서 그 사실 박수현 대변인의 사생활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이분은 이제 물론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해법을 찾는 거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지금 상황은 이미 늦었고 제가 보기에는 네. 처음에 그와 같이 안희정 지사 그 쇼크가 딱 터졌을 때 네. 그런 결단을 했다면 아마도 이런 문제도 안 생겼을 것이고 네. 안 들어갔을 것이고 예. 더 큰 정치적 장래를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사퇴해도 결국 흠집은 날 대로 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만 것이 네.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당내 경쟁자가 그랬다면 경쟁자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은 정치적으로 어떤 데서 옳지 않은 거죠, 사실은. 네. 결과적으로. 결과 네거티브를 통해서 저렇게 상대의 어떤 경쟁자, 당내 경선 경쟁자지만 그리고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여론조사 상이지만 네. 박수현 예비 후보가 그래도 어떤 지지율이 제일 높은 상황이고 네. 뭐 특별한 어떤 이 문제가 더 커지거나 어떤 상황이 바뀌는 모르지만 네. 뭐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래도 가장 유력하게 당선 유력시 되는 네.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네거티브를 통해서 다시 한 말씀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만약 사실이라면 네. 그걸 낙마시켰다? 그렇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 늦었고 사실은 박수현 네. 대변인의 그런 판단하기가 늦었고 그리고 좀 당에서는 후보 검증위원회를 꾸려서 국민 배심원단을 만들어서 예. 정확하게 들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12일 정확히 가리는 게 오히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에서 이종훈 박사가 제게 이야기해 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같습니다.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죠. 네, 서혜순 씨. 변호했던 박훈 변호사가 그 미투 운동에 이걸 공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음모라고 이야기하는 반혁명 세력들이 있다. 거기에 대한 그 피해자와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무료 변론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김어준 그 씨도 그러고 이번 이야기가 마치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치 이 음모론이 존재하고 공작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은 네. 유리하면은 그런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네. 불리하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불리하니까는 정치 공작 또는 정치적으로 자신을 비판하고 또는 하려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지금 이 문제는 일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좀 오해라든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격가지에 불과한 것이죠. 예. 모든 혁명이 질서 정연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까? 네. 드디어 폭발하고 있는 예. 대한민국이 깨어있는 시대를 가고 있는 하나의 굉장한 전환이거든요. 예. 이거를 무슨 누구의 음모니 누구의 기획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목소리를 내고 마치 자기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좀 그분들 좀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교수님은 뭐 다른 의견 아니 뭐 워낙 강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야 뭐 누가 이 일을 다루겠습니까? 일을 다룰 수 없는데 예. 지금 여하튼 좀 묘한 것은 예. 어쨌든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게 많이 불거진 그런 부분은 예. 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나 예. 그러나 그것이 만약 공작이라면 지금 그걸 폭로한 사람들은 공작의 어떤 대상이 되어가지고 예. 그것에 이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바로 그런 게 이제 2차 피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특히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예. 본인의 실명을 드러내고 폭로한 이제 김주현 씨 같은 경우 안희정 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버지가 무슨 뭐 새누리당 뭐 관련 있는 사람이다. 예. 뭐 이런 식의 예. 그런 음해성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사실 우리들이 예. 피해를 막아줘야 할 그런 것 사회에서 막아줘야 하는데 그것을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뭐 재미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뭐 어떤 가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이 퍼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뭐 피해자 신상을 찾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퍼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막아줘야 할 그런 부분들인 거죠. 네. 우리가 한 신체가 건강하다는 얘기는요. 예. 우리 몸에 그 나쁜 병균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나쁜 병균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균이 많다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에도 나쁜 균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앞으로 갑니다. 예. 좋은 균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대한민국은 건강합니다. 그 엘리사 밀라노가 미투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취지는 성추행과 성파문을 일으켰던 사람에게 인간적인 어떤 인권의 가치마저 없다는 그런 식의 비판을 위한 운동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던 상대적인 어떤 지위 또 사회적인 대우가 불평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음악가로서는 유명한 음악가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 언론인이면 언론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입의 권력,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면 정치 권력, 누구를 임명하고 누구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경제 권력, 이런 권력에 여성이 노출되면 약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점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점을 고치자는 게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학계, 연예계, 모든 문화계, 모든 분야에서 이게 바로 저는 적폐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는 게 미투 운동의 본질을 제대로 지켜드리는 것 같아서. 네, 드릴 말씀입니다. 예. 하나만 조금 제가 그러시죠. 예. 요즘에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나니까 네. 여성과는 밥도 안 먹고 펜스 운동. 네, 여성과는 손도 안 잡고 예. 뭐 이렇게 이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정말 이건 오히려 미투 운동을 후퇴시키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죠? 예. 남성과 남성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네. 남성과 여성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좀 멀리하고 손도 안 잡아 악수도 안 해.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는 건 이건 대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렇죠. 그런 것이고 예. 뭐 펜스를 그 본인의 개인에게는 굉장히 어떤 도덕적으로 뭐 칭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 생각이 되지만 네. 그것이 구조화돼 버리면 오히려 여성을 역차별하는 그 미투 운동을 이용해 버리는 예. 역풍이 부는 그런 이상한 얘기가 돼 버리는 거죠. 예. 저도 짧게 예. 하면은 최근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일본은 어떻게 볼까? 일본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일본은 부러워하더라고요. 일본은 이 정도까지 못 나간다는 겁니다. 못 나가죠. 우리보다도 더 가혹하니까 남녀 관계가.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더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기회에 그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뭐 서지현 검사라든지 이번에 안희정 관련됐던 정말 대단한 용기죠. 우리 사회가 지켜주는 겁니다. 끌어안고 용기를 내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건강한 나라입니다.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용기를 좀 일부의 아픈 이 발언이라든지 댓글에 상처받지 말기를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큰 이슈로 가볼까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D-1입니다. 아마 내일 짧게 무슨 말씀을 또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참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느끼시는 어떤 생각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MB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생각되십니까? 저는 내일도 뭐 정치 보복이라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국민 여러분 이거 정치 보복입니다. 코너에 몰리게 되면.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저는 그런 얘기 할 것 같고요. 네. 그 나머지는 관련되어 있어서
전직 대통령을 불안하게 만드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뭐 검찰에 성실히 조사하겠다. 이 정치 보복은 언젠가는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참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5번째로 벌써 검찰 그 앞에 청사 앞에 불려 나와서 포토라인에 선다는 게 참 참담하죠. 참담하고 안 봤으면 싶은 그런 광경을 또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저도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검찰청 앞에 불려 나와서는 이전에는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했으니까 오늘 또 김효재 정무수석도 나와서 그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정치 보복이다 얘기할 것이고 뭐 전체 다 지금 일종의 그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특활비는 몰랐고 뭐 그다음에 뭐 뇌물 주는 것은 혹시라도 이게 되면 뭐 정치자금이었으니까 이미 시효가 지났고 이런 식으로 좀 한다는 겁니다. 그 검찰청 앞에 나와서는 그런 얘기 시시콜콜 할 계제가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통 매뉴얼대로 송구스럽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고 검찰 조사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그나마 낫지. 그 앞에서 무슨 여러분 정치 보복인 거 뭐 이렇게 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그러지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희 교수님, 그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한 게요. A4용지로 한 120장 정도가 넘는다고 200개가 넘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내일 조사 한 몇 시간 정도는 충분히 걸리지 않겠습니까? 밤새지 않겠습니까? 밤새지 않겠습니까? 밤새고 새벽이나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방금 말씀 주셨지만 정말 들어가실 때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송구하게 됐습니다라고 짧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셔서 조사를 받으실 건데 어떻습니까? 검찰의 창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변호인단의 방패가 이긴다는 편도 이상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저도 관련된 내용을 지금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서도 화가 납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보일 정도로요. 죄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죄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 당선자심으로 돈을 받은 것도 있고요. 뭐 뇌물에 뭐 횡령에 정치자금법에 뭐 이 등등과 관련해서 과연 전체 대통령이 간판을 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대통령 권력을 사익으로 해서 심지어는 삼성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삼성 좀 잘 아시죠? 변호사비까지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말 더 부끄러워요. 더더욱이. 이거는 저는 아마 앞으로 관련된 내용이 이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만 사실로 드러난다고 얘기하면 국민적인 그 분노나 절망감은요 그냥 상상을 초월해라 봅니다. 다만 저도 들어갈 때는 뭐 국민 여러분 이거 정치 보복 이거 다시 가지 마시고 일단 논란에 대해서 송구하다. 검찰 조사 성실하게 받겠다. 정도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그 뭐 잘 판단하시겠지만 오늘 이 부분 뭐 얘기 들으시면 마음을 고쳐 먹으시길 바라고요. 글쎄 저는 뭐 어쨌든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은 증거에 의해서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 검찰발 기사로 나온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이제 MB를 변호하려는 게 아니고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고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국정원 특활비라 그리고 또 댓글 이 문제 빼고는 전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다스가 MB 소유여야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무슨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무슨 횡령 배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렇군요. 아까 얘기한 삼성 소송비 대납이라든지 MB가 내 거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또 증거가 없다면 다른 거 성립이 다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뇌물하면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그 특활비 같은 것도 한번 보니 그럴 거야. 나는 지금도 이제 뭐 흘러나오는 얘기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몰랐다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물론 그것들이 이제 검찰발 기사가 사실이라면 참담하죠, 참담. 어떤 분 뭐 옛날에 측근이었다가 지금은 뭐 폭로에 앞장서고 있는 어떤 말을 빌리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제 수사가 이어졌죠. 그런데 본인에게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느냐 관건은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두 분과 함께
미투 운동과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둔 전야의 소회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